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망스라는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항상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고 그녀는 자기 주변의 세상이 신비롭고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망스는 마을 근처의 숲을 탐험하던 중 오래된 창고를 발견하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먼지가 가득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자전거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듯하지만 자전거 핸들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별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클레망스는 자전거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전거는 특별한 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달을 밟자마자 자전거는 공중으로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발을 대지 않은 채 클레망스는 하늘을 날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듯 구름과 강을 넘고 멀리 보이는 성으로 향했습니다. 클레망스는 하늘을 날던 중 멋진 성에 도달했습니다. 성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곳곳에 마법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성에 발을 내려놓고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를 반겨준 것은 아름다운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클레망스에게 이 자전거가 전설의 마법 자전거이며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전거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이어서 중요한 임무를 클레망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임무란 마을로 돌아가 자전거의 마법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클레망스는 아침이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멈추지 않는 우정을 잃어버린 친구들을 다시 화해시켜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겐 쏜살같이 날아가 음식을 전달해주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마법의 치료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법의 자전거와 함께라면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점차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클레망스를 하늘을 나는 소녀라 부르며 그녀의 모험담을 노래로 구성하여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클레망스는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녀가 남긴 자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클레망스는 마지막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성장한 마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번엔 가장 넓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억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끝없는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클레망스와 그녀의 마법 자전거는 전설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후대에 이 이야기를 전하며 클레망스가 언제나 그들의 곁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어디선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 프랑스 마을의 빛과 그림자의 비밀을 간직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시계탑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는 기능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 시계탑에는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시계탑의 그림자는 마법의 나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이 마법의 나라는 빛과 그림자의 나라라고 불렸으며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의 나라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었다. 하나는 밝고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루미나라 왕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신비로운 녹투르나 왕국이었다. 두 왕국은 서로 다르지만 마치 밤과 낮이 서로를 채우듯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조화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 루미나라의 태양왕과 녹투르나의 별왕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겼던 것이다. 태양왕은 빛이 더 강력해야 한다고 믿고 더 많은 빛을 세상에 비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별왕은 어둠이 없으면 별들이 빛날 수 없다며 태양왕의 생각에 반대했다. 그들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왕국의 조화가 깨질 위험에 처했다. 이를 본 빛과 그림자의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위대한 현자 루나리스가 중재에 나섰다. 루나리스는 두 왕을 불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대화를 나누게 하였다. 그는 두 왕에게 빛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이 빛을 돋보이게 한다는 순환의 법칙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태양왕과 별왕은 서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마침내 화해를 하게 되었다. 두 왕국은 서로 도우며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루미나라의 태양빛은 더 따뜻하게 빛났고 녹투르나의 별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마을로 전해져 사람들이 빛과 그림자가 함께할 때 더 완벽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이 되면 시계탑 아래에서 빛과 그림자의 균형을 기리며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이야기가 길게 전해지는 동안 프랑스의 동화는 모두에게 평화와 조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는
발라도르라는 이름의 마법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름다운 풍경과 기이한 매력으로 주민들은 물론 먼 곳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조차 매료시키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발라도르는 신비로운 생명체와 마법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험과 비밀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발라도르 숲의 가장 대표적인 주민은 바로 루셀르라는 이름의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루셀르는 숲의 깊은 곳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살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바쁜 일상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숲의 더러워진 곳을 정화하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며 시들어가는 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온 용감한 소년 피에르는 루셀르의 전설을 들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에서 숨겨진 보물이 있거나 신비한 비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피에르는 숲속 깊은 길을 따라 걸으며 신비한 식물들과 귀여운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내 나무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호기심에 가득 차 이를 따라갔습니다. 피에르는 루셀르가 거처로 사용하는 커다란 참나무를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루셀르와 만나게 되었고 요정의 도움을 받아 숲의 신비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루셀르는 피에르에게 숲의 고대 마법의 힘과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피에르는 루셀르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피에르는 발라도르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의 이야기는 여러 전설로 발전했습니다. 발라도르는 더는 보물이나 비밀을 찾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과 새로운 영감을 주는 평화로운 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피에르의 노력 덕분에 발라도르 숲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발라도르 숲의 이야기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비니에는 커다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수많은 비밀과 전설로 가득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다. 이 숲에는 키다리 오즈라는 재빠르고 영리한 인물이 살고 있었다. 오즈는 그의 키가 너무 커서 나무 꼭대기마다 손쉽게 닿을 수 있었다. 그의 빨간 모자는 숲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하루는 작은 마을의 어린 소녀 아벨린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법의 힘을 가진 아이로 유명했는데 그녀의 웃음소리는 새벽의 첫 햇살처럼 숲을 밝히곤 했다. 아벨린은 특별한 모험을 좋아했고 숲의 끝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은빛샘을 발견하고 싶었다. 아벨린은 숲에 들어서자마자 오즈를 만났다. 오즈는 아벨린을 보자 그녀가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벨린의 눈에는 별이 반짝이는 것만 같았고 오즈는 그 별빛이 그가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것이란 걸 느꼈다. 오즈는 아벨린에게 은빛 샘까지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벨린은 기쁜 마음으로 오즈와 함께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숲 깊숙이 걸어가고 있었고 각종 시험과 수수께끼를 마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라지는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마법의 노래를 불러야 했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정들에게 오정을 증명해야 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을 때쯤 후조와 아벨린은 숲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에 도착했다. 이 나무는 묘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마법의 본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연못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원하면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아벨린은 용감하게 연못가에 서서 자신의 소원을 속삭였다. 그녀는 숲속 생명체들이 더는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또 그들의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다. 아벨린의 순수한 마음은 연못을 통해 전해졌고 은빛 샘의 물이 반짝이며 솟구쳤다. 그 순간 오즈는 아벨린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마음속 어둠도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숲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은빛샘은 오즈에게 숲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벨린과 오즈는 손을 잡고 숲을 빠져나왔고 숲은 예전보다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워졌다. 그 후로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은빛샘의 전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아벨린과 오즈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을에서 전설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모험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르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항상 주변의 자연을 탐험하고 숲속에 숨겨진 신비를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마을 근처에는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동물들과 변덕스러운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르네는 어느 날 그 마법의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앞에 한 마리의 흰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슴은 못빛 눈을 가지고 있었고 목에는 싱그러운 폴리프로 엮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르네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네. 나는 이 숲의 수호자입니다. 르네는 놀랐지만 호기심이 발동하여 사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나타난 거니? 사슴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숲이 위험에 처해 있어. 숲의 중심부에 있는 마법의 샘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르네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사슴의 말을 따라 마법의 숲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부엉이와 함께 춤추는 요정들을 만났고 그들은 하나같이 르네를 반갑게 맞이하며 숲의 비밀과 마법의 샘에 닥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르네는 무너지기 직전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 주위에는 까만 안개가 가득했고 그것은 숲 곳곳에 플라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통나무 다리에 앉아 사슴이 준 마법의 돌을 꺼냈습니다. 사슴은 이 돌이 물의 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죠. 르네는 마음속으로 희망을 간직하고 눈을 감은 후 돌을 샘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샘에서 황금빛 물결이 솟구쳐 올랐고 숲 전체에 빛이 퍼졌습니다. 모래알과 같은 작은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졌고 숲은 전보다 더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마법의 숲은 르네와 주민들 모두에게 활짝 열렸고 사람들은 그곳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르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항상 그녀와 함께할 친구들이 배워준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결국 르네는 마을로 돌아갔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랫동안 전설로 남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법의 숲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